저는 52살 자영업자 김철수입니다. 가게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에게 신뢰를 줬다가 큰 손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늘 친절했고 가끔 작은 선물까지 주면서 친밀함을 쌓아갔죠. 처음에는 가게를 자주 찾아주고 종종 가족들과 함께 오면서 단골로 자리 잡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게를 애용한다며 외상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가 늘 좋은 고객이었기에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외상 후 바로 돈을 지불했기에 큰 의심 없이 신뢰를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상 금액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상당한 금액이 쌓였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조만간 한꺼번에 갚겠다며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 조심스럽기도 했고 다른 단골들에게까지 불신을 줄까봐 쉽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속이겠어 하는 마음이 컸죠. 그러나 결국 그는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한참 후에야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는 여러 가게에서 같은 방식으로 신뢰를 이용하며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웃 가게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고 작은 신뢰를 쌓았다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여러분, 만약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른 경우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능력이 없기에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잘못 판단하고 큰 실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이 있었다면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의 진짜 모습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간이 지나야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죠. 때로는 너무 늦게 깨달아 큰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잘못 만나서 돈을 잃고 인간관계에서 큰 실망을 겪은 분들이 많습니다. 친구, 동료, 비즈니스 파트너, 심지어 가족까지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봐서는 그 사람의 본성을 쉽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 친절해 보이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사기꾼들이나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처음엔 더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첫인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데 단 7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7초 동안 판단한 것이 과연 맞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첫인상에 속아 큰 실수를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범죄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사기꾼들은 대부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상대가 경계심을 늦추도록 만드는 기술을 매우 잘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만나는 사람에게 느끼는 좋은 느낌이 과연 진짜일까요? 혹시 교묘하게 조작된 친절과 관심으로 여러분을 속이려는 함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상대방의 본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앞으로 위험한 인간관계를 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마지막 3번째 신호는 누구도 쉽게 가르쳐주지 않는 결정적인 포인트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꾸미는 데 신경을 쓰지만 자주 사용하는 소지품에는 무의식적인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깨진 휴대폰 화면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대체로 미루는 습관이 있거나 결정을 잘 못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성향일 수 있습니다. 반면 케이스를 꼼꼼히 씌우고 보호 필름까지 붙이는 사람은 계획적이고 꼼꼼한 성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쓰며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준비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시계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는 사람들은 기술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면 클래식한 아날로그 시계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정리된 생활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계를 아예 차지 않는 사람이라면 액세서리를 불편하게 느끼거나 최소한의 물건만을 선호하는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가방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화려한 브랜드 가방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에코백이나 실용적인 가방을 주로 드는 사람들은 실용성과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같은 가방이라도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방이 늘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생활 전반에서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스타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소지품들은 그 사람의 성향을 반영하는 작은 단서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의 요소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소지품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단서들이 모이면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그 사람이 풍기는 인상을 유심히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첫인상은 단 7초 만에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첫인상은 단순히 얼굴 생김새가 아니라 자세, 표정, 시선 처리, 말투, 몸짓 등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손을 꽉 쥐고 있거나 팔짱을 끼고 있다면 이는 방어적인 태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바닥을 보이며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라면 개방적이고 신뢰할 만한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시선을 자주 피하는 사람은 불안감이나 숨기는 것이 있을 수도 있으며 지나치게 뚫어지게 바라보는 사람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투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빠른 속도로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대화를 끊고 자신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배적인 성향이 강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말을 돌리는 사람은 솔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첫인상은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다양한 비언어적 요소들과 함께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면밀히 관찰하면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혹은 경계해야 할 사람인지 좀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볼까요? 첫째, 너무 빠르게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특히 사기꾼들은 이런 방식을 매우 교묘하게 활용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급속도로 친밀감을 조성하며 감정적인 연결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우린 정말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아무한테나 안 하는데라며 마치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또한 본인의 어려운 과거나 감동적인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연결되도록 유도합니다. 이들은 또한 상대의 연민을 자극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사실 저는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어요 라며 동정심을 유도하거나 저는 오랜 시간 믿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며 상대방이 보호자의 역할을 자처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감정적 조작 기법을 통해 상대가 논리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빼앗고 대신 감정에 따라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상대방이 처음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작은 호의를 베푸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은 선물을 주거나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스스로 도움을 제공하면서 신뢰를 쌓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며 신뢰가 구축된 후에는 더 큰 요구를 하며 점차 상대방을 조종하려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기꾼들은 천천히 상대방의 심리적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믿도록 만듭니다.
둘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수법도 흔히 사용됩니다. 이 사람도 했어요. 저는 누구누구랑도 일하고 있습니다라며 유명 인사, 전문가, 기관을 언급하며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단순한 인맥일 뿐인데도 자신이 중요한 네트워크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최근에는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신뢰를 얻으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사기 수법입니다. 특정 연예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AI 기술로 조작하여 마치 그들이 특정 상품이나 투자 기회를 홍보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유명 배우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에서 저는 이 투자 덕분에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라는 내용이 등장하면 사람들은 이를 진짜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이러한 딥페이크 홍보 영상은 SNS와 유튜브 광고를 통해 확산되며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을 속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등장하는 홍보 영상이 보인다면 반드시 공식 채널이나 공인된 매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짜 추천서나 조작된 후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사기꾼들은 작은 부탁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요청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부탁인데 들어주실 수 있나요? 라며 사소한 요청을 하면서 상대방의 호의적인 반응을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는 작은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죠.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더 큰 요청을 하며 상대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합니다. 처음에는 커피 한 잔을 부탁했다가 이후에는 지갑을 깜빡했는데 택시비 좀 빌려줄 수 있나요? 처럼 작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신뢰가 어느 정도 쌓이면 이번 달만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을 빌려주시면 다음 달에 꼭 갚겠습니다. 와 같이 점점 더 부담스러운 요청을 합니다. 사기꾼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한번 호의를 베푼 상대는 이전에 작은 도움을 줬는데 이번에도 안 도와줄 이유가 없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며 결국은 점점 더 커지는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게다가 사기꾼들은 도움을 요청할 때 감정적인 요소를 강조하여 상대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제가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이 부탁이 마지막이에요. 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상대를 압박하죠. 이렇게 상대방이 신뢰를 쌓았다고 느끼는 순간 사기꾼들은 결정적인 큰 금액을 요구하거나 중요한 부탁을 하며 본색을 드러냅니다. 피해자는 그제야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법을 알고 있다면 초반부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작은 부탁도 신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넷째, 사기꾼들은 급박한 상황을 조성하여 상대가 깊이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 기회는 오늘까지예요. 지금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같은 말로 다급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이러한 수법은 금융사기, 투자사기, 다단계 조직 등에서 흔히 사용되며 사람들에게 빠른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퍼지는 가짜 투자 기회나 한정판 상품 사기는 이러한 기법을 극대화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면 추가 보너스를 드립니다. 또는 이 상품은 단 10명에게만 제공됩니다. 같은 문구를 통해 사람들이 충분한 판단을 할 기회를 빼앗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더 나아가 사기꾼들은 종종 가짜 성공 사례를 보여주며 이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같은 문장을 활용해 압박감을 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차분히 생각할 여유를 빼앗고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만듭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은 그때 왜 그렇게 서둘러 결정했을까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즉각적인 결정을 유도한다면 반드시 한 걸음 물러서서 재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과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사기에 휘말리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처럼 사기꾼들은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접근하며 감정적인 친밀감, 신뢰도 강조, 점진적인 요구 증가, 급박한 분위기 조성, 감정적 압박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면밀히 관찰하면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혹은 경계해야 할 사람인지 좀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신호는 그 사람의 말투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말은 꾸밀 수 있지만 말투 속에 숨겨진 의도까지는 쉽게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다양한 말투를 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친절한 말투를 사용하며 신뢰감을 주고 어떤 사람은 단호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신중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말투는 단순한 스타일을 넘어 사람의 의도를 읽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꾼들은 자신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 말을 교묘하게 포장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말투의 특징까지 감추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의 말투는 단순한 단어 선택을 넘어서 억양, 속도, 감정, 강조하는 부분 등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한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를 분석하면 그 속에 숨은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한 칭찬을 반복하거나 조급함을 강조하며 결정을 재촉하는 말투, 혹은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말투 등은 경계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투를 분석하는 것은 사기 예방에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유용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사기꾼들은 상대방이 깊이 생각할 틈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빠른 속도로 말을 하며 결정을 재촉하거나 감성적인 이야기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듣는 것입니다. 상대가 말을 빠르게 이어가면서 질문할 틈을 주지 않는다면 일부러 천천히 대화를 주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라거나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면 상대방이 숨기려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감성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핵심 내용만 분석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꾼들은 종종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등의 말은 신뢰감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투가 등장하면 반드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몇 명이 사용했나요? 또는 안전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안전성이 검증되었나요?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말을 돌리거나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사기꾼들은 종종 상대방이 혼자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합니다. 다른 사람과 상의하는 것을 꺼리거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기회인데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 오히려 망설이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 결정해야만 가능한 혜택입니다. 같은 말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쉽게 드러나는 허점도 당사자는 감정이 개입되어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문가나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기꾼들은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신뢰를 얻고 의심할 틈을 주지 않은 채 결정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투 속에는 숨길 수 없는 특징이 있으며 이를 분석하는 것은 사기를 예방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태도,
구체적인 사실을 요구하는 습관, 그리고 제3자의 의견을 듣는 자세를 갖춘다면 더욱 안전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항상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며 말투 속에 작은 단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사기 예방의 핵심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믿음은 때때로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상대방이 경계를 늦추도록 만들고 감정을 조작하며 급박한 결정을 유도하는 기술을 매우 잘 활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투, 소지품, 태도를 면밀히 분석하면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한 칭찬을 하거나 조급함을 강조하는 말투, 책임을 회피하는 애매모호한 표현, 감정을 자극하는 화법 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작은 부탁부터 시작해 점점 더 큰 요구를 하는 패턴이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명인을 언급하는 방식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급박한 결정은 피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며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상의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작은 단서들을 모아 상대방의 본성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속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관찰하고 분석한다면 위험한 인간관계를 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더욱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말투와 행동 속에 숨겨진 의도를 분석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더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